둘째,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 내부 인력 및 기업 활용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가장 확실한 내수 확대 정책입니다. 내수 확대 정책의 기본이 바로 내부 인력과 기업 등 완주군의 내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연계하여 상생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 숱하게 지적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부분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완주군의 5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발주 사업비 1,660억 원 중 하도급 공사 비율은 전체의 28%인 465억 원을 차지합니다. 이 중 완주 지역업체 비율은 21%, 99억 원에 불과하고 3배가 넘는 79%, 366억 원의 사업비가 타 지역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에 따르면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왜 적극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른 지표들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완주 산업단지 내 입주한 310개의 기업 중 완주 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납품받는 기업은 단 한 군데뿐이고 완주군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완주군 기간제 근로자 중 완주 군민의 비율도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대부분 위지에서 무언가를 끌어와야 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서 유출된 내부 인력과 경제의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란 무시무시한 미래에 맞설 완주군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바로 시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완주군 내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공공기관은 물론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도 완주 로컬푸드를 적극 납품해서 소비 주체와 생산 주체 간 상생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완주군이 시행하는 하도급 공사의 관내 업체 비율을 늘리고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완주군민 근로자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 업체가 없고 사람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별도의 교육과 훈련의 교육을 제공해서라도 필요한 지역 인재와 지역업체를 키워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완주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 완주군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완주군 기간제 근로자 등의 완주군민 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완주 산단 내 310개 기업 중 완주군 농축산물을 급식자재로 납품받는 업체가 단 한 곳뿐입니다. 300여 기업의 급식자재로 완주군 농축산물을 확대 공급하고 설, 추석 등 주요 명절에 관내 농축산물을 내용하도록 하는 등 완주군 내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또한 위에 언급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경제과 산업단지 사무소, 먹거리 정책과 등의 해당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대한민국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대한민국 농업이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소득을 보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비롯한 국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고,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 거대 지자체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 농어민 수당제 시행 등을 논의하며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여러 예측과 타격이 부각되고 있으나 농업의 전문성, 경쟁력 강화라는 당위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간 완주군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패러다임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간 우리 완주군은 노컬푸드 1번지 명성에 이은 푸드플랜의 전진기지로서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새로운 선순환 체계를 제시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농업 정책의 핵심 역시 지속 가능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컬푸드로 형성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선순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량 다품목 계약재배 시스템을 통한 먹거리의 공공성과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파격적인 농민 수당 등을 필두로 농업인 경쟁력 확보 및 청년 휴게 농업인 양성 등의 완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면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대한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농업 농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연간 60만 원씩 지급 예정인 농민 수당을 자원을 몰아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폭 끌어올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 WTO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관세율 인하, 보조금, 축소 등이 가시화되면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2. 변화되는 농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서 본 의원은 완주군이 계획하고 있는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자는 입장입니다. 비록 내년이 수당 지급의 첫 해이긴 하나 개도국 지위 상실 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 내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이상의 예산을 농민수당으로 확대 편성하여 완주 농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보조금 제한 체계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구 감소, 지역 균형 발전, WTO 개도국 지위 상실, 여러 상황이 다층적, 다면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회와 군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성심을 다해 본분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